자, 이 전두환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냐? 지독한 민주화운동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 통제. 이때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TBC. 그런데 이 TBC가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언론 폐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TBC 방송국을 사랑하던 사람들, 방송국 직원들은 굉장히 슬퍼했는데 부활했어요. 얼마 전에. 네, JTBC가 바로 이 방송국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방송국의 당시 자료들도 많아요. 그리고 전두환을 옹호하는 시각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땐 땡전 뉴스라는 것이 유명했어요. 뉴스를 딱 틀면은 이제 시간을 알리는 15, 뚜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아나운서가 딱 시작하기로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전두환 대통령이 뭐 도랑치는 데 나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뭐 청소를 했다, 봉사활동을 했다, 뭐 해외 어디에 갔다, 이런 것들을 뉴스 시작할 때마다 구구절절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대통령으로 보이기 위해서. 현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3S 정책, 이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영화, 또 하나 S가 있는데 이것은 SEX입니다. 네, 이때 성산업도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역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에 빠지게 함으로써 정치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느냐? 이때 이제 악명 높은 게 상청교육대입니다. 대학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대입니다. 그 사회악, 깡패라든가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없애겠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가두었는데 단지 밤중에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남자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염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이유든 간에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은 끌고 갔어요. 그래서 폭행하고 구타하고 엄청난 가혹행위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 삼청교육대의 무서운 점은요. 들어온 사람 명단에 있는데 나간 사람 명단이 없어요. 어느 날 어느 가족의 아들이 남동생이 없어졌어요. 뭐 삼청교육대 끌려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나왔다는 명단도 없어요. 그 정부에 가서 물어보면은 내보낸대요. 교육이 끝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이야기고요. 결국 이러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 하면서도 안으로는 잔인하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행동이, 전두환 정부의 행동이 터져나온 것이 1987년 영화 1987의 배경입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강압 터치. 자, 교과서 88쪽의 아랫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그 유명한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이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때 민주화운동에 참가하고 있었던 선배 어디 갔느냐 하고 같은 하숙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고 가서 묻는 도중에 물고문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뭐라고 발표했느냐? 탁 하고 치니 박종철이 놀라서 억 하고 죽더라.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이제 묘사한 것이 1987 영화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자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4월 13일에 호헌 조치, 헌법을 지키겠다. 자, 이때 헌법은 유신을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가 7년 단임이고 간선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간접 선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아요. 선거인단이 뽑아요. 선거인단은 이미 전두환을 한번 뽑아줬어요. 그만큼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뽑아준다. 충분히 있을 수,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는 7년 한 번 뽑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재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지금도 그래요. 어떤 대통령도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경우, 예를 들어 노태우. 그런 경우를 가장 두려워하던 시민들은 이 대통령 직선제, 국민이 뽑아라.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4.13 호원 저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저 사진이 바로 유명한 박종철 군의 모습이에요. 영정입니다. 주모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 가운데 선 학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는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최루탄 때문에 매워서 또는 얼굴이 알려지면은 끌려가니까. 그런데 저 학생은 내가 박종철 군의 영정을 들고 있는데 얼굴을 가릴 수가 없다. 부끄럽다는 듯이 라고 하면서 당당히 들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 유골항쟁의 특이한 점, 소위 말하는 회사원들, 평범한 사람들이 시위에 엄청나게 참여했다라는 거. 자, 직선제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위대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던 명동성당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명동성당이 안전하냐? 명동성당은 천주교의 종교시설이에요. 천주교의 가장 높은 사람은요, 로마의 교황이에요. 만약에 이때 명동성당이 함부로 구두발로 짓밟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진압을 하면은 로마 교황이 나가서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전두환 정부는요, 1988년 88 올림픽을 추진하는 중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좀 무리한 짓을 해서 전 세계 천주교들에게 미움받으면은 88 올림픽은 성공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결국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전두환의 2인자 노태우였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직선제 개헌에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네, 직선제 개헌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교과서 88쪽의 끝에서 6번째 줄 6.29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 항쟁의 민주주의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떡볶이 무료였다는 가게가 있는데 현대 정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자,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 그리고 야당은 이때 왼쪽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그리고 오른쪽에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둘 다 여러분이 이후의 일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들이고 각자 지지자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나와버리면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와 맞서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사이 좋아 보이죠? 진짜 사이 좋을까요? 결국에는 싸웠어요. 그래서 사이가 저렇게 된 것이고요. 결국 노태우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만은 노태우 대통령 다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때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반란 및 내라제 합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이좋게 손도 꼭 참 잡고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이 35년인가 그렇게 받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 말기에 IMF가 터져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즘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건강이 나쁘시다고 하더라만. 자,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였습니다. 여당이 작았어요. 야당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로 정치를 해나가려고 해요. 북한과도 사이좋게 되려고 하고 있고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 그리고 무엇보다 IMF 외환위기 이것을 극복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자,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원수 같았던 그런 모습들.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 재미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이 뽑는다. 이것을 실현한 것도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여당과 야당이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쿠데타, 대체로 그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는 드물 정도로 외환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상 잘 없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여러 제주 4.3 사건 등의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학살, 학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게 되지만은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길게 설명하지도 여러분에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겠습니다.